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저는 순도 99.9 골드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내 금융 상품을 체크해야 할 시기와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오프닝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이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 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고 자산을 또 꾸려 나갈 정책적 상황이 마련된 만큼 딱 요 시기가 아마 나와 우리 가족의 어떤 자산과 금융 상품을 점검하기에 딱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와 뭔가 오프닝에서 저희가 퀴즈 드린 거랑 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간 만큼 네. 우리의 자산도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동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동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금융상품을 한 번쯤 점검하고 체크해야 할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포인트, 즉 어떤 점을 잘 체크를 해야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맞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어떤 금융상품 점검이라고 하면 수익률 이런 거를 투자 방식을 보통 따지는데 오늘은 또 그게 아닌가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각자의 시기에 맞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주실지 기대하면서 들어볼게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 금융상품도 상황에 맞게 변화를 주자. 자, 그러니까 금융상품도 그때그때 네. 시기마다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상품이 있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짚어주세요. 그럼 사회 초년생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우선 급여 관리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통장을 잘 구분해서 생활하는 습관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사회 초년생분들은 예를 들어서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그리고 저축 통장 정도쯤으로 내 통장을 잘 구분을 해서 발생한 소득을 잘 관리하는 습관부터 기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네. 경우는 전혀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저는 이 통장 구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뭐 최근에 많이 들었지만은 그냥 하나의 주거래 은행 하나의 통장에서 정말 모든 온갖 게 다 들어가고 나가서 정리가 진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초년생들이 이렇게 통장 구분해서 수입 관리를 시작하면 정말 시작이 참 중요하네요. 맞아요. 네. 그러한 습관이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들어오는 소득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지만 저축, 즉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산이 쓰기 때문에 우선 네. 내 소득을 잘 분배를 해서 내 통장을 번거롭지만 여러 개로 좀 쪼개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아마 금융상품을 잘 선택하는 그러한 일종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네네. 접어듭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두 경제 주체가 하나의 가계부로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입도 2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축도 2배가 될 것 같지만 막상 제가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면 네.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아요. 음. 그 이유는 이 시기에는 지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무렴 주택에 관련된 대출 이러한 부분들도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좀 맞이해서 지출도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더욱 지출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하면 소득도 뭔가 2배, 맞아요. 저축도 2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정말 이때는 더 지출 관리를 잘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뭐 결혼 시기부터는 특별하게 또 보험 점검을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족이 생기니까. 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 변수를 대비하는 게 바로 보험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더욱 신경을 좀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아이가 생기면 더욱 중요하겠죠. 부모로서 그리고 경제 주체로서 한 번 더 전반적인 보험 점검을 하셔야 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앞부분까지만 들었는데도 초년생 때는
뭐 소득 관리. 소득, 네. 결혼 시기에는 지출, 또 이제 가족이 태어나는 요 시기에는 또 보장성 보험 같은 거를 준비를 잘 하고 점검을 해라. 네. 이렇게 참 시기별로 포인트들이 있네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네. 바쁘잖아요. 우리 맞아요. 일상생활이 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꼭 한번 내가 가입한 금융상품 그리고 내가 소득,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계부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40, 50대에 접어드는 시기에는 그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이룬 부분들의 장단점을 잘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특히 본격적인 연금 준비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일찍 준비하면 좋겠지만 미처 준비를 못했다 하면 이때부터라도 꼭 연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장기적으로 준비할수록 더 좋기 때문에 만약 너무 늦게 준비한다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연령대이신 분들은 내가 연금 준비가 좀 소홀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네. 4, 50대라고 하셨어요. 네. 40대 준비를 하시면 더 좋은 거고 50대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제 일찍 시작할수록 연금 준비에 있어서 효율성은 굉장히 네. 늘어나지만 음. 4, 50대에는 무조건 연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동키 여러분들도 진짜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네. 마시고 연금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60대부터는 그동안 준비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그 이유는 소득이 줄었을 경우를 좀 대비를 해서 내가 가입한 금융 상품들이 있다면 유지가 가능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을 함께 살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 자영업자입니다. 결혼 준비도 하고 있고 결혼하면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식당 일을 그만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하시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계속 일을 하십니다. 부모님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도 그렇고 당신들이 쉬면 사람을 써야 하니 인건비도 더 나가서 돈이 아깝다며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계세요. 그러다 편찮으시면 더 속상할 것도 같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건강만 잘 유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저의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사연자분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부모님과 함께 또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 40대 분이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식당 일 고되실 거고 부모님 이제 일을 좀 그만두시고 네.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그런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 인건비며 본인들 보험료며 이걸 아드님께서 고스란히 다 떠맡게 되니까 어떻게라도 이제 아드님 생각하시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참 네. 서로 부모님을 생각하는 아들의 마음 또 아들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참 사연에서 느껴집니다. 네. 이제 식당 운영을 은퇴하실 연세가 되셨지만 네. 그러지 못하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아드님이 상담 신청을 해주신 건데요. 아버님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 데다가 그러한 모습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을 좀 볼 때 본인이 매우 무척 마음이 좀 쓰인다고 하셨어요. 네. 혹시라도 여기서 무리를 하시다가 편찮으시면 오히려 병원비가 더 들 수도 있고 나중에 또 몸이 정말 안 좋아지셔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그러한 상황이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는데요. 하지만 또 아버님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본인이 일을 그만두시면 노후 생활 등 걱정되는 부분들이 좀 많으셨겠죠. 그래서 먼저 저희가 아버님과 어머님 나가는 매달 규칙적인 지출부터 한번 확인을 하고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단 규칙적인 고정적인 지출부터 점검을 해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분명히 지출도 꽤 지속적으로 많으셨다라는 거네요. 사실 생활비는 알뜰하게 쓰고 계셨기 때문에 생활비는 그리 많은 지출이 없었습니다.
보통 생활도 식당에서 하시다 보니까 드시는 것도 식당에서 해결하고 음. 계속 식당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네. 뭐 허투루 쓰고 있는 생활비는 없으셨지만 다만 두 분의 지출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보험료였어요. 얼마나? 아버님하고 어머님의 한 달 보험료가 무려 150만 원씩 납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종신보험이 4건 있었고요. 연금저축보험이 2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가입되어 있었던 뭐 암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상해보험 이 부분을 다 합치니까 매달 150만 원의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연금 저축보험이 되어 네. 있다라니까 조금은 다행인데 사실 막 종신보험도 여러 건 거기다가 질병 상해 관련 이런 건강보험도 4건씩이나 돼 있다라는 건 네. 뭔가 굉장히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한 달 보험료가 두 분이서 150이니까 보험료를 내시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고 아버님, 어머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비싸게 내고는 있지만 이 부분을 내가 납입을 안 하면 분명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 그렇죠. 때문에 예. 억지로라도 이 보험료를 유지를 하시려고 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뭐 아버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계시고 있는 아드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좀 이러한 일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계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부모님이 가입하셨던 이 보험에 대한 납입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네요. 이 부분만 줄일 수 있다면은 네. 좀 걱정이 크게 덜어질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찾아주셨나요? 가입하고 계셨던 연금 상품들 중에 연금 저축보험이라는 상품이 2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세액 공제용으로 쓸 수 있는 상품인데 아버님도 그리고 어머님도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상품을 연금 저축보험을 연금 펀드로 기관 이전을 통해서 더 이상 납입을 안 하셔도 되는 방식으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전을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전혀 없게끔 증권사의 연금 펀드로 기간 이전을 통해서 더 이상 납입을 안 하셔도 유지가 가능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 네, 저는 기관 이전이라는 걸 처음 들었고 네. 사실 연금을 이렇게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처음 듣는 소식이라서 네. 너무 궁금해요 지금. 그 전에 가입되어 있었던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는 네, 납입을 안 하게 되면 해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세액공제 테두리 안에 있는 이 연금 상품들 중에 연금 보험이 연금 펀드가 있어요. 네, 이 부분의 두 상품은 기관 이전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기관 이전이라는 거는 회사를 바꾸는 그렇죠.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증권회사에 있는 연금 펀드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납입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냈던 돈이 당연히 펀드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지한 다음에 거기서 무언가 돈을 빼서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법적으로 상품이죠. 정책적으로 무언가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이렇게 이전이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군요. 네, 네. 처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연금은 무조건 이걸 유지해야만 내가 세금 혜택 받았던 것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연금액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네. 상품들이 모든 상품들이 되는 게 아니고 네네. 같은 성격이 있는 세액공제형 상품들 중에 연금저축보험은 증권사에 있는 연금 펀드로 변경이 가능하다. 해지가 아닌. 네. 그래서 두 분은 매달 납입했던 이 상품의 60만 원이라는 부담을 좀 줄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동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이제 연금은 다들 유지 가능하게 장기적으로 아마 계획 세워서 다들 잘 가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도 요 납입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다. 혹시 내가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도
이렇게 기관 이전 등이 가능한 것인지 해약 등을 통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납입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네. 만약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셨다면은 저희한테 상담이라고만 샵 0999로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도 정원창 전문가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네. 저 일단 매달 60만 원 이런 부분을 손해 없이 부담을 줄여주셨네요. 그리고 두 분의 보험료 중에 종신보험 4건의 보험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아버님, 어머님 생각으로는 두 분이 뭐 돌아가시게 되면 뭐라도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에 예전에 가입하신 상품들인데 네. 사실 아드님 모르게 계속 두 분이 납입을 해 오셨다고 합니다. 보험료가 너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는 하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 아드님 입장에서는 식당 경영도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고 부모님 뭐 사망보험금보다는 두 분이 건강하게 곁에서 계속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셨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험료 때문에 부모님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는 걸 알고 무척 속상해하셨습니다, 아드님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로의 정말 마음이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어쨌든 종신보험 이 4건은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종신보험 4건 중에 다행히 2건은 감액 완납이 되는 상품이었어요. 그동안 납입한 부분만큼만 사망 보장을 받을 수 있게 감액 완납을 통해서 보험료는 더 이상 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다만 부모님이 생각하고 계셨던 보장, 즉 본인들의 사망 보장은 다소 좀 줄었지만 네. 그래도 납입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였다. 그리고 아쉽지만 나머지 2건은 정리를 통해서 두 분의 연금을 위해 정리한 해지 환급금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연금이 일정 부분 나온다면 두 분이 식당 일을 좀 쉬시면서도 생활할 수 있는 일종의 생활비 같은 부분들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한 종신보험의 해지 환급금을 활용을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과 연금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보면 잡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감액 완납이 가능한 2건은 일단 사망보장금을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로 충분히 가능하게끔 또 네. 조정을 한 거고 나머지 2건은 해약을 했지만 또 그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해주신 겁니다. 네네. 일단 연금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일을 음. 그만두시더라도 마음이 놓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렴 지금처럼 네. 무리하지 않고 좀 쉬엄쉬엄 하실 수 그렇죠. 있는. 다시 건강 회복하시면 또 다시 열심히 더 일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부족한 보장성 보험은 기존에 유지해 오시던 보험을 좀 바탕으로 아버님, 어머님 각각 14만 원, 12만 원 상품을 좀 준비해 드렸어요. 이 부분은 아드님이 부담을 하는 구조로 다시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험료를 내시면서 또 부족한 보장성 보험이었다니 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은 돈대로 내고 있는데 왜 보장성 보험도 부족하게 보장이 돼 있었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정리가 돼서 조금 다행인 것 같고 일단 보험료가 줄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일에 대한 압박감을 조금 덜셨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 보험료 내느라고 아마 일을 하신 셈인데 이제 보험료 납입 걱정 없으시고요. 또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내온 또 납입액을 연금 같은 걸로 잘 누리실 수 있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사망보험금이 아닌 연금과 그리고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드렸는데요. 네. 기존에 150만 원의 보험료를 지금은 35만 원만 납입을 하실 수 있게끔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네. 줄어든 보험료 중에 30만 원 정도는 매달 두 분 앞으로 준비를 해드렸던 연금의 추가 납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연금 상품을 좀 더 효율을 좀 높일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렸고요. 네. 연금 수령하실 때쯤 더 많은 금액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연금 상품을 활용을 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당 일을 마음 편하게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러한 부모님의 부담을 좀 덜어드린 거죠. 저희가 앞서서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의 금융상품을 점검할 시기와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때 네. 연금에 대해서는 40, 50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아드님이 40대시니까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원창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은 정보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저희 다음 주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